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22일, 예, 2 곱하기 2 곱하기, 네, 토요일입니다. 예, 오늘 저희, 또 일주일 만에 찾아뵙는 파워 수급, 예, 함께 2월 세 번째 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같이 파워 시황 봐주시고, 새벽같이 눈 비비고 일어나서 봐주시고, 저녁 때도 이제 주말 때, 저녁 때도 같이 와서 야, 파워스코 볼 시간이네. 8시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Hello Everyone도 같이 나와야 되는 예의 바른 채널 가치 투자의 파워 수급. 네.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내내 추웠습니다. 아이고 뭐 정신없이 추운데 시장은 안 추웠어요. 이 시장은 뭔가 열기가 확 달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이번 주 계좌 좀 어떻게 조금 좀 만회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빠졌던 종목들, 소외받았던 종목들까지 막 툭툭툭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물렸던 것들도 약간 살아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항상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나간 얘기는 됐고 이번 주에 생각보다 좀 재미없었다, 못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난 건 지난 거고 잘 쉬고 나서 다음 주부터 화이팅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즘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또 이제 일단 막 또 시장이 막 빠르게 돌아서다 보니까 뭐 이건 뭐 누구를 지칭하거나 뭐 누구를 뭐 그런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시장에서 요즘 보니까 다들 해째 그랬째가 난무하는 것 같아요. 봐라 내가 이거 추천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 나오는데 시장이 좋은 거지. 시장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차피 그 여러 가지 뭐 참고를 해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수익이 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종목 얘기 막 난무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럴 때일수록 중심은 여러분들이 잡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급등했으면 또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뭐 참고해서 이 사람 잘하니까 이 사람 거 구독은 가치 투자로 좋게요. 근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는 다 기본인 거 아시죠? 그런 거보다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아무리 목표가가 뭐 여기서 뭐 100% 난다, 이제 앞으로 미친 듯이 올라간다, 다 됐습니다. 저희는 그냥 어느 정도 적절한 가격대 좀 되고 이 정도쯤에서 일단 뭐 또 줄였다가 좋을 때 또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또 가격이 맞을 때 사게 되면 된다라고 해서 그럴 때도 또 대응해주고 하는 여러분들의 또 다른 계좌 능력 테스트 지금부터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지수가 막 달리는 것보다 종목들이 퍽퍽퍽 막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시장 분위기에 너무 고치되지 말고 주변 분위기에 너무 고치되지 말고 나만의 길을 가자. 내 계좌는 내가 대응하는 거지 뭐 아무리 누가 뭐 이거 10배는 안 되더라, 이거 3배는 안 되더라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흔들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만 보게 되면은 파워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쭉 가다가 일단 직전 고점 맞게 되면은 그 정도 부분에서 약간 고민은 나온다. 근데 단기 평선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여기서 잘 지지하고 버텨내고 다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좀 오래 걸리면서 왔다 갔다를 좀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미국의 뭐 엔비디아 실적도 보고 뭐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고 그러면서 거기서 좀 멈칫할 것이냐, 또 미국 추세도 중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좀 시간은 걸려도 일단은 왔다 갔다 하다가도 다음 국면으로 훅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될 때는 뭐가 있겠습니까? 시총 상위주가 연다. 그러면 시총 상위주의 성격들 봐가면서 거기서 맞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2차전지가 엽니다. 2차전지가 열게 되면은 그러면 2차전지가 강하면서 지수를 끌겠죠? 그러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의 플레이가 아니라 나는 그보다 더 좋아하는 섹터, 더 좋아하는 소스 섹터들이죠. 그런 거를 플레이하겠다라고 좀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거기다 어차피 이거는 반도체가 열 거야. 반도체가 강하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좀 세팅해 놨다가 거기서 오케이 삼성전자 간다. 삼성전자도 조금 믿는 게 좋겠죠. 근데 간다 확인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머지 또 밸류체인들, 또 소부장들 이런 걸로 또 플레이를 하면서 그걸 맞춰가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잘하는 게 뭡니까? 일단은 시장에 맞게, 그 시장의 섹터가 움직였을 때 그에 맞게 탁탁탁, 그리고 또 약간 작지만 수익률은 강한 종목들 이거 찾아가는 게 저희 개미들의 힘 아닙니까? 그것도 봐가시면서 일단 시장의 흐름들, 또 흐름은 아침에 7시 반만 되면은 알람이 따르릉 울리기 시작하면서 파워 시황 올라왔어요. 거기서 이제 시장 얘기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흐름들 파악해 가시면서 그러면 또 섹터 얘기를 들면서 이제 시장의 주도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 그러면은 1등보다는 2등, 뭐 물론 1등 매매하신 것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좀 혹시나 초과 수익을 노린다 그럼 종목들 찾아가면서 대가시면
훨씬 그래도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단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런데 단기 평선이 툭 이탈돼가지고 아유 나 이제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좀 했고 좀 힘들어요. 좀 쉴게요. 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한번 지금 뭐 거의 계좌는 뭐 풀로 뭐 신용까지 그러면서 이제 야 작년에 고생했던 거 어떻게 한번 좀 살려내 보자 라는 쪽에서 예 응급 CPR 예, 자 찾아겠습니다 딱무 이런 거보다 그렇게 해서 계좌를 살린다고 막 또 현금 하나도 없이 또 레버리지까지 팍팍 써가면서 돼가는 것들은 이런 자리가 툭 들어온다 그러면은 관리는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의외로 생각보다 좀 쉬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 다음 지지권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 과정 쪽에서 시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거는 이번 장은 달라라고 해서 뭐 세는 데서 뭐 3천 간다며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또 챙겨가면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쪽에서 지수를 그러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수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종목들도 같이 챙겨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 말고 코스닥을 볼까요? 요즘 또 핫하다고 하는 코스닥. 예. 아주 레벨루가 예, 지금 저항받고 쉬었다가 또 저항받고 쉬던데 마찬가지로 지난 고점대가 쭉 있다 보니까 여기서 780 한 5, 4 이 정도쯤에서 일단 그냥 가면은 예의가 아니지 자네 쉬었다 가겠는가? 그래서 좀 쉬는 겁니다. 근데 요 상태를 단기 평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갈 듯 말 듯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가려고 쭉 움직였던 거는 뭐 이제 로봇들이 움직였다. 로봇들이 이제 시총을 막 올라오면서 차서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때 잠깐 쉬었다가 다음으로 움직이는 거는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예, 바이오가 움직이죠. 예, 그러면서 약간 성격들이 살살살 달라져요. 예, 그런 것들도 파악해 가면서 그런데 이거를 열고 위쪽으로 딱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섹터가 아니라 바이오 가고 이차전지 가고 뭐 또 뒤에 쉬었던 것까지 다 같이 와르르 가는 경우도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그냥 다 같이 해피한 것들 그러면서 섹터가 뭐가 주도하는지 그때마다 살살살 봐가면서 또 시장을 대응하는 것도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에게는 하나의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예, 뭐 그런 거 시장 얘기해봐야 예, 그런 거보다는 뭐 사요? 예, 어떤 섹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섹터 이번 주에 강했던 섹터 몇 개만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파워시황에서 미처 못 다뤘던 섹터들 한번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어떤 섹터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나라고 봤더니 일단 먼저 들어온 게 CXL입니다. 네, CXL인데 CXL이라고 쓰고 거기다가 종목들은 반도체 쪽의 종목들이죠. 국순당 이거는 치우고요. 예, 이런 거죠. TLB 이런 것들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반응을 했었고 거기다가 뭐 코리아 소켓도 약간 같은 반응들 거기다 또 빠질 수 없는 게 심텍 이런 것들 당연히 얘기 나오면서 우리 소캠이다 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면서 움직이죠. 근데 가장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심텍입니다. 이건 뭐 이런 패턴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움직이다가 호재가 나와서 이거는 먼저 업하고 돌아갈 거다. 증권사 리포트 때문에 한번 움직였고 그러다가 단기 저항권 있는 자리에서 일단 멈칫합니다. 멈칫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일단은 여기서 끝날 것이냐 그러면 보통 보면은 고점에서 약간 횡보합니다. 안 빠져요. 그럼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때 단기 평선을 쭉 맞아가지고 거기를 같이 횡보시켜서 거의 터치가 됩니다. 여기서 이탈된다 그러면 쉬는 거예요. 근데 아니고 안 쉬어 다시 딱 자리 잡고 턴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변화가 되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소캠 관련주 쪽을 부각받으면서 소캠도 이제 아직 뭐 얘기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반기 때 일단 누가 그 엔비디아가 이제 먼저 우리 개인화된 PC 쪽에서 우리 만들어 가겠다. 지평을 열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 좀 소통만한 거 이것 좀 한번 해봐줘 라고 하게 되면 그 소통만한 것에 들어가는 기판과 함께 변하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기판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되게 열심히 일하는데 지금 어제 제가 퇴근하면서 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가 액체 냉각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액체 냉각 관련된 쪽에서 한국 업체랑 손을 잡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근데 우리는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 뭐 워트, GST 뭐 이런 종목들 몇 개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반응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다른 거예요. 예, 엔비디아는 지금 아직까지는 액체 냉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액침 담궜다 뺐다 이거 담궜다 이건 예, 안 좋은다. 조폭들이 쓰는 단어긴 한데 예, 그거 빼고 예. 그런 쪽 말고 액체 냉각으로 약간 좀 공랭식인 거죠. 예,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하다 보면 또 테마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겠지만 일단 엔비디아가 뭐 한다, 움직인다 그러면 시장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쪽에서 먼저 움직였다. 그러면 심텍이 여기서 끝났겠느냐?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1차는 거기서 한번 변곡점 나왔고 2차는 딱 들어오는데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이 위쪽에서
그렇게 하락만 하던 주가가 계속 빠지던 주가가 일단 나 변할게요라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장기 저항선을 돌파하기 시작하게 되면 마지막 남은 장기 저항선 여기를 안착하는데 진통이 좀 나옵니다. 진통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일단 위아래로 쳐봤다가 다시 밀려봤다가 그래서 요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거래는 이제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면서 이게 안착을 해서 다음으로 힘을 낼래라고 가는지 아니면 거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밑에 따라오는 단기 평선들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여기만 닿게 되면은 팔짝, 여기만 닿게 되면 폴짝 뛰게 되면서 이거 힘이 있네라고 저희가 파악할 때는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장기 이평선 안착해서 한 번 더 시세를 내겠네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심택은 아직까지는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되면 올해는 바뀐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뭐 메모리 업황과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되겠죠.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입니다. 2023년부터 FCBGA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위축됐다 라는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데 매출이 1조 2천억 대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167억이 뭡니까? 아직까지 감가 들어가는 게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러면 1천억 대 영업이익 들어간다 라는 쪽에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스케줄이 만약에 어긋난다 그러면 주가는 바로 꺾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총이 6천억 대 중반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6천억 대 정도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한 1천억 대 들어가 주게 되면은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보통 10배 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1조까지는 볼 수는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렇긴 한데 일단 이게 워낙 변동이 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만만하게 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쪽을 혹시나 이런 소캠 쪽이 열어준다는 쪽에서 이제 그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변화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데 이런 패턴들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들어가 봐 말아 했을 때 아니면 갖고 있는데 팔어 말아 했을 때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 평선과 그리고 따라 올라오는 단기 평선들의 관계 쪽에서 이제 무조건 단기 평선에서 힘없이 거래 터지는데 반대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정리해야죠. 안 그러면 또 저 밑에까지 여기 또 갭 나왔던 요 자리까지 또 터치하고 올라오게 되면 이런 단계를 또 어떻게 저희가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 쪽에서 스토리 좋은 것도 이해 그리고 또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이해 하지만 매매할 때 이런 스킬들은 조금 더 장착을 해야겠죠. 왜? 개증시니까. 이런 것도 갖고 있어야 대응이 된다는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2차전지 쪽에서 가장 많이 오는 쪽이 전고체. 2차전지가 LG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형님 쉬세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전고체 이번 주에도 불을 뿜었습니다. 해제 그랬지 않으려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수 스페셜과 레이크 버트레일즈 대응을 잘 해왔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가장 유명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볼까요? 이런 쪽에서 지금 일단 그 사이에서 이제 먼저 일본 쪽에서도 전략들이 이제 인터 배터리에서 확인이 됐고 그 사이에 BYD가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BYD 하게 되면 거의 그냥 지금 현재 앞으로 테슬라 비켜 앞으로 도요타까지 따라잡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 자량판 점유율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호령하겠어. 왜냐면 그 중에 근본은 조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대수 점유율이 아니라 판매 대수죠. 보게 되면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강력한 회사죠. 이 회사가 쓰는 전략이 딱 두 개입니다. 일단 LFP는 그냥 가져가겠어. 이쪽은 그냥 범용이고 이제 이거 기술도 하냐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게 이제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 이거를 통해서 럭셔리한 카, 그래서 효율 높고 그리고 또 주행 거리수 높은 이쪽들은 전고체로 가기 시작하면서 레벨을 분리시키겠다라는 쪽에서 여기를 열심히 달려서 아마 가장 먼저 2026년 말 2027년까지도 바라보면서 상용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들어갔는데 솔직히 일본 그러고 한국은 삼성 SDI죠.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게다가 이거 말고 이게 전고체 그러면 럭셔리 카로 가다 보니까 비싼 차만큼의 그리고 또 충전도 빠르고 그렇게 되면은 비싼 만큼의 또 성과를 비싸지만 그래도 나는 럭셔리니까 돈 충분히 낼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다 하지만 이게 점점점 이제 대중화 내려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제 폭발 위험이 나오면 안 되니까 안정성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 로봇으로 들어가자. 로봇은 전고체로 탑재가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또 전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전 세계에서 앞으로 2030년 가게 되면 이제 3억대? 마지막 리포트가 그거 같은데 그리고 또 2050년 가게 되면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진대요. 이런 쪽으로 나와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왔었을 때는 그럼 전고체 배터리 탑재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또 이제 꿈을 막 끌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되면서 아마 제가 보기엔 정점은 한국에
예, 한국의 3월달 3월 4일 5일인가요? 이때 나오는 인터 배터리 행사 때 정점을 좀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쉬었다가 가고 요거 또 특징 한번 볼까요? 네, 이런 특징들은 일단 강하게 돌아섰고 그래서 제가 이 이평선을 쭉 따라갑니다. 한 번도 매매 타임을 안 줬어요. 네, 비슷하게 한 번 들어왔지만 요거 되게 대가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마 이거는 들어가게 되면 당일 중에 아니면 큰 이상 없나 보고 당일 중에 매수가 가니까 치고 빠지고 이런 것들이 가장 강했던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다 털력 강했고 그러니까 늦게 따라간다. 그러면 가지고 보유에 가기가 좀 애매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당일적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싶은데 그만큼 매수가 강력하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걸 가지고 그냥 3월달 끌어내서 뭐 3월 공매도 이제 시행될 때까지 해서 그냥 계속 갈 거야 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끊어 가다가 그때 이제 인터 배터리 행사 때쯤에 무슨 얘기 나오나 보고 삼성 SDI가 어떤 얘기 나오나 보고 그 전쯤에서는 먼저 기대할 때 나오고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일단은 또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위에 세 개 제일 중요하죠. 저 3자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철강주 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예, 포스코 스틸리온 또 주가가 강하게 들어왔고 우판 강판의 강자들 이런 쪽들 포스코홀딩스가 5% 장주 6%까지 갔다. 예, 조금 더 들어올 수는 있겠어요. 보니까 29만 5천 원대 30만 원대 그쪽까지 시도가 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일단 이게 2,000원 쪽이 아니라 철강 쪽으로 모멘텀이 가는 거죠. 해도 너무하네. 이거 주가 봐라. 예, 지금 뭐 그렇다고 적절한 회사냐? 아니다. 근데 PBR이 0.39. 이거 올라오기 전에는 0.3 초반이었나 3도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빌미 삼아서 주가 쭉 올라가기 좋다고 봐야겠죠. 솔직히 이번에 나왔던 중국판 후판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38% 때린 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쭉 눈치 보니까 한국이 먼저 주도적으로 했을까요? 예, 이유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베트남마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우리도 동참하는 김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걸 충분히 양해를 구했겠죠. 예, 중국한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왔던 결과고 이걸 가지고 또 얘기는 그러면 와 후판 가격대이다 보니까 두꺼운 철판 배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이 정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유 비용 올라가겠네. 대형 선사 같은 경우는 이 중국산 후판이 지금까지 한 20% 정도 됐다고 있고 중소선사가 한 50%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격은 중소선사들이 더 타격을 받겠죠. 왜냐면 좀 싸게 공급받아서 할 때는 이제 원가의 절감들이 크다 보니까 더 그랬겠죠. 근데 20%짜리가 그러면 38%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또 선사들은 그러니까 조선사들은 수익이 꺾이겠네. 또 이런 쪽으로 나오죠. 노노노. 이거 다 합쳐가지고 들어가는 비용하고 다 계산해보게 되면 순이익이 얼마 영향 받느냐? 3% 영향 받는답니다. 마이너스 3% 정도? 네, 그러면 1,000억 나오는데 30억 빠지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런 거 가지고 민감하게 아이고 학제 터졌다 그럴 필요 없고요. 그러면 또 조선사에 들어가는 그러면 철강사 입장은 그러면 우리 걸 더 싸주겠네.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걸요. 예, 그에 맞는 거에 쓰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후판 거 품질이 떨어져도 써도 돼라고 쓰는 쪽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예, 철강사 쪽에 어떤 변화가 거기다 중국의 경기 기대감 같이 붙어서 이런 건데 그냥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강관 쪽이 제일 낫겠다라고 하면서 그쪽 많이 보는 것들 플레이를 한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후판 관련돼서 가장 매출 기준이 큰 쪽이 동국제강입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이 먼저 반응하고 쭉 움직이는데 이거 예 그냥 많이 물리셨던 분들 그리고 참 이거 어떡하나 하셨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할 기회 또 어떤 주가 탄력들이 세다라고 했을 때는 물렸던 거 좀 털어내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예 저희가 1시간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집에 가서 밥 해야죠 저도 예 그래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요 정도까지 보고 또 저희 파워 수급에 또 가장 백미 코너 관련된 파워 수급 예. 외국인 연기금 사모펀드 일주일에 어떤 매매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입니다. 이번 주 2월 세 번째 주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느냐? 예, 단연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네요. 어이구 신기해라. 예, 하이닉스가 맞죠? 지금 삼성전자가 잠깐만요. 이게 지금 예, 이게 맞네요. 2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예, 날짜를 잘못 봤네요. 2월 17일이죠. 13일은 예, 삼성전자가 먼저 나올 겁니다. 예, 당연하죠.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7, 18, 19, 20, 21 예, 5일간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사는데 금액으로 보게 되면 비슷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를 뭐 좀 덜 사고 삼성전자를 많이 샀던 일단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쪽에서 또 한화비전 들어옵니다. 매수가 들어오는데 뭐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고 그런데 일단 들어간다 만다 이것도 또 거의 뭐 삼성전자 따라합니까?
HBM3 엔비디아 통과 그 얘기 또 똑같이 하는 겁니까? 하이닉스로 들어간다, 뭐 시제품 공개했다, 뭐 그러는데 일단은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폭이 좀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LIG 덱스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후발 주자긴 하지만 이런 쪽들의 방산주 하나 들어오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0만 원대 본지가 지난주였나 지난주 같은데 그냥 60만 원대. 아이고 배 아프. 네, 축하드립니다.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거기다가 또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벌써 하나가 두 종목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 지주사 하나 들어가는 거 당연히 인정 나오고 있고, 삼성물산 이것도 이제 삼성이 변하다 보니까 또 이제 관심이 많아지는 모습들이고, 네이버 이거 참 차트 이뻐요. 옆으로 한번 쫙 했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탁 들고 있는 상황들, 이런 거는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 그 밖에 LS 일렉트릭 저는 하나 다음에 LS 쪽이 아닐까 싶긴 했는데 묵직하긴 하네요. 뭐 많이 올랐으니까 또 쉬어갔다가 또 이제 전력기기 쪽에 대해 어떤 PT 기업 쪽으로 성과 나온다. 그러면 또 레벨업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고, SKC 지금 유리기판 쪽들도 쳐졌지만은 그래도 관심은 갖고 있다. 그런 쪽인데 금액은 많이 아쉽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반도체 샀어요. 반도체 많이 샀고, 게다가 방산 샀고, 이 정도가 섹터 쪽으로 눈에 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2월 세 번째 주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느냐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네요. 에코프로. 오랜만에 돌아온 에코프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쪽에서 엔캠 참 매매 어려운 종목인데 엔캠 들어오고 있고, 2차전지 쪽에서 벌써 두 종목 들어오고 있네요. 그런 쪽에서 2차전지 쪽이 들어왔다 하는 쪽이고, 의외로 지금 외국인들이 클래시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파마 리서치 이런 것들 사기 시작합니다. 약간 임의용 기기 쪽에서 관심이 좀 늘어나면서 올해 이번 주에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괜찮았다. 휴젤도 그냥 그쪽으로 넣어줄게요. 에스테릭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강했는데, 또 보면 젠백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최저감 관련된 쪽에서 성과 나온지는 좀 그렇고, HLB 이것도 일단 플레인 들어오고 있고, 이런 쪽에서 느낌표로 할게요. 느낌표로 HLB도 힘내라 라는 입장 쪽에서. 근데 알테오젠, D&D 파마텍, 포르노이 뭘죠? 대부분 바이오가 많네요. 다음 바이오가 좀 출발하나요? 그런 쪽에서 특히 D&D 파마텍 참 차트도 이뻤었는데 가다가 멈칫하기지만 그 라인들은 잘 지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이 딱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일단 다시 출발하나 싶은데 다음 주가 중요하겠네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바이오가 상당히 많다 한쪽이고, 레인보우 좋아하더니 안 들어오네요. GI 이노베이션도 있네요. 그거 벌써 보면은 지금 HLB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 넘는 것 중에서 6개면 바이오 쪽에서 개수로는 많이 들어와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와이젠터 좋아합니다. 지금 와이젠터 좋아하는데 또 고점에선 우르르 빠집니다. 또 이틀 동안 또 좋다고 해서 사게 되면 또 물려버리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항상 또 중심을 가져가야 되겠죠. 이런 쪽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쪽에서는 유일 로보틱스 하나, 유일하게 외국인이 샀다 유일 로보틱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건 바이오가 눈에 띄었다. 그리고 또 상위 쪽에서는 임용기기가 눈에 띈다. 2차전지도 아직은 에코프로가 이제 장을 열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서 살짝, 에코프로는 지금 저항도 있고, 이거 저항 넘어가게 되면 딱 하고 위로 돌파할 모멘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세게는 가기는 조금 좀 막혀있다 라는 느낌으로 봅니다. 저는 2차전지 움직여도 다른 2차전지 사니까요. 파워쇼잉을 열심히 봐주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연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코스피 2월 세 번째 주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나? 연기금도 똑같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와우, 근데 삼성전자 매수 규모 보세요. 엄청나죠?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 매수. 왜 이럴까요? 모건스탠리가 force down, no recovery 이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또 악담을, 또 겨울과 막 눈을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that's your idea,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연기금들은 들어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쪽의 변화가 어떻게 나올지. 근데 요거랑 연결시켜봐야 될 종목이 요 한솔케미칼입니다. 레거시가 돌아서면서 소재 쪽들이 더 늘어나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게 매수가 들어온다. 저는 이게 더 눈길이 가거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반도체 쪽들이 일단 들어왔다. LG에너지 솔루션, 반도체 일단 써볼게요. 반도체 들어왔고, 2차전지 LG에너지 솔루션, LG화학, 포스코홀딩스는 그냥 그쪽으로 안 볼게요. 그렇게 들어오고, 그 밖에 이스프 스페셜티 케미칼, 스페셜티 하지만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2차전지도 사고 있다. 반도체 2차전지 샀으면 시장 좋게 보는 거네요. 뭐 이런 쪽이고, 포스코홀딩스 철강, 그리고 롯데케미칼 화학,
철, 화, 약간 경기 민감 쪽들 많이 빠진 것들 사고 있고, 게다가 여기 또 있네요. 철강,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밸류 플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낮은 PBR 0.2배, 0.3배가 말이 되느냐? 거기서 모멘텀 조금 생겼다? 가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또 HD현대일렉트릭, AI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뭐 연결되는 쪽인데, 관세 가지고 부과된다. 저는 부과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수페타시스, AI 쪽에 대한 변화를 끌고 가는 MLB 쪽의 강자. 근데 이게 유증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잠깐 고민스러운 겁니다. 유증 가지고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나 싶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 때문에 이제 진행되면서 유증 가격 나오게 되면 아마 유증해서 권리락 되게 되면 상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끝났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비중을 혹시나 유증 끝나고 나서 또 이거 받게 되면은 돈 납입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금까지 생각하게 되면 일단 유증 받았을 때 자금 들어가는 것까지 한번 고민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증은 아마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연기금도 반도체 2차전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에코프로 BM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에서 종목들이 상당히 많네요. 에코프로 BM, 대두전자재료, 솔브레인은 둘 다 됩니다. 반도체도 되고 지금 2차 전지도 되고 전액 쪽의 강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 정도 에코프로까지 네 종목이 다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역시나 2차 전지 쪽에 핵심적인 종목들 사고 있다 한쪽으로 보고 있고, HLB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볼까요? 지금 알테오젠 들어와 있고, 삼천원제약 또 바이오도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데 뭐 시총 큰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BM 사고, 에코프로 사고, 알테오젠 샀으면 코스닥 지수를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고영은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특히 FTA 승인 받았다 그런데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다시 쫙 달리느냐, 좀 출렁출렁 하겠죠.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리노공업도 반도체 쪽에 하나가 더 있네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온디바이스의 강자 JYP 엔터, 엔터 쪽은 그냥 무난한 건 JYP 같아요. 무슨 뭐 하이뷰가 누군 픽업 탑픽이다, 뭐 JYP가 탑픽이다, 뭐 여기서 뭐 두 배 간다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꺾이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걸로 선택지로 가시는 게 좋겠다.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마테리얼즈, 그러니까 리노공업 이런 것들도 반도체 종목들은 또 사고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특성이 강하진 않는데 눈에 띄는 거는 2차전지 종목들 더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2월 세 번째 주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한번 탈탈 들어보겠습니다. 와우, 크래프톤을 가장 많이 샀네요. 실적이 좀 생각보다 위축돼서, 위축은 아닌데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그렇다라고 해서 좀 축 밀렸는데 계속 사고 있네요.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겠죠. 그 전부터는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이번에는 사모펀드가 좀 집중해서 끌어올리나 싶기 때문에 AI가 결부돼서,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인조이란 게임, 이게 그러니까 NPC라고 아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게임 내에서 있는 그 사람 캐릭터들, 이게 또 내가 다가간다 그러면 AI가 스토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나에 맞는 스토리를 이렇게 딱 해준다. 그럼 갔다가 다시 왔는데 아까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돌아서 왔다가 또 왔더니 똑같은 얘기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그리고 또 게임의 몰입도를 높이는 거죠.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인조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번 주에 사모펀드는 SK하이닉스가 없네요. 오히려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했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HD현대비포 다시 사네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 쪽은 종목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적이 조금 약간 쇼크를 받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종목들의 패턴들은 눈여겨봐야 된다. HD현대비포 일단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대한항공은 파워시황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꾸준히 사고 있는데 이제 살살 일어나기 시작하죠. 대형주나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국전력 들어오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약간 워낙 강세로 가다 보니까 나오는 수혜나, 그리고 또 전력 3법 관련된 쪽들이 통과되다 보니까 성과를 내는 모습들로 들어가는 흐름들이고요. APR 여전히 좋아합니다. 또 미용기기 쪽에선 가장 선호하는 또 종목이더라고요. APR 화이팅.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 다시 들어오고 있고, 한때는 하나비전 열심히 사다가 또 팔고 한미반도체에 들어오네요. 이거 뭐 이랬다 저랬다가 왔다 갔다,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세대는데요. 그쪽에서 그래도 조선, 삼성중공업 들어오고 있고, 강했던 모습들이고, 포스코홀딩스 또 들어오고 있고, KB금융 약간 전통적인 종목들. 그러니까 KB금융은
의외로 또 먼저 선점하는 모습들이 좀 들어오네요. 예, FNF 들어오고 있고 이건 뭐 정리가 안 되는데요. 예, 사모펀드는 그냥 종목 사고. 그러니까 약간 보게 되면은 반도체 빼고는 반도체 두 종목, 한미 반도체까지 약간 조선 두 종목 그리고 또 나머지 한국전력 뭐 이런 걸 쭉 봤을 때 그냥 펼쳐놨습니다. 그냥 종목 플레이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섹터가 아니라 종목 쪽에 대한 강화를 시킨다. 이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사모펀드가 조금 보니까 요즘에 사모펀드 이번 주 동향을 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대거 매수했습니다. 대거 매도했습니다. 매도하고 종목적으로 필요한 거 사겠다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들이 좀 바뀌나 그러면 다음 주도 이들 전략대로 간다. 그러면은 종목 흐름들이 섹터보다 종목들이 더 팍팍팍 움직이는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나올 걸 대비해서 눈길은 좀 종목들에 대한 변화 좀 단디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코스닥 쪽의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월 세 번째 주 사모펀드는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이러니까 안 빠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파워시황에서도 짚어드렸고 로봇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예, 끝난 건가요? 딱 단기평선 맞자마자 두루룩 이런 거 가지고 수익 내는 사람도 있어요. 예, 딱 변곡점이네. 변곡점 있다가 시작하고 아침에 시작하는 거 보면은 약하게 시작했다가 바로 1분 만에 다 커버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네. 그래서 같이 들어갔다가 오늘 같은 날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5% 이상 수익 내는 붙이분들도 있어요. 그게 어떤 시장에 집중하는 그리고 또 지지권에서 지지를 잘하고 있는 것 봐가면서 대응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색깔은 조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실리콘2. 예, 요 얘기 파워시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꿔가는 거 실리콘2 파마리서치 이런 것들 임의용기기 드디어 돌아온 화장품 쪽. 화장품이 좀 억울해요. 잘 하고 있었는데 계속 관세니 뭐니 별로 관심 없고 약간 좀 큰 쪽들을 막 가다 보니까 소비재 쪽으로 산업재 쪽만 움직이다 보니까 소비재 쪽에 대한 관심이 없던 게 이제 서서히 다시 들어오나 싶기 때문에 VT 이런 거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아 그렇구나. 이런 쪽에서 약간 플레이를 그러니까 또 산금액도 적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는구나 봐야 될 것 같고 동성와인텍 그 들어오고 있고 이게 태광 들어오고 있고 BHI 이게 특징이 뭐냐면 LNG 기업 LNG를 활용한 쪽에 그런 쪽에서 LNG 보냉제 그리고 또 이거 피팅 밸브 또 이거는 원자력도 되겠지만 HRSG라고 하는 또 열 회수 보일러 이쪽에 강점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LNG 기반되는 종목들 또 사기 시작했다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내부 시스터즈 열심히 사네요. 아마 쌈젠터 효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의 힘 알다 보니까 내부 시스터즈에 하는 이쪽도 쿠키 시리즈죠. 이것도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의 확장도 같이 눈여겨봤다. 이렇게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퓨처캠 열심히 사고 있고요. 바이오 쪽이죠. 테크윙 와 강하게 또 사면 움직여요 그냥. 네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숲 이제 바닥 찍고 돌아가나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파마리서치 실리콘2 휴젤 여기까지 같이 봐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는 로봇은 많이 사긴 했지만 로봇은 일단 안 꺾였다 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또 모릅니다. 그 단기 평선 꺾여 내려간다 그러면 또 언제든지 우르르 바뀔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 감안하고 단기 플레이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임의용 화장품이 이제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다 라는 쪽에서 일단 눈길이 가고 있다 라는 쪽들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파워 수급의 가장 백미였던 파워 수급의 수급들을 털어봤습니다. 또 시간이 다 됐고요. 저는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 저는 다시 설거지해야 될 시간 쪽으로 교체 딱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매매하다가 이제 트레이더인 저 입장으로 그렇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맨날 방송 나오고 뭐 이것저것 활동하는 거 많은데 틀라내면서요. 틀라김입니다. 틀면 나온다. 근데 매매는 언제 해? 그래서 뭐 무슨 수익률 공개도 해봐야지 뭐 그냥 입만 떠들고 있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냥 시황 들어보면은 제 수익률이 어떨지 그냥 짐작하시고요. 공개 안 해. 뭐 피곤하게 그런 거 합니까? 그걸 듣고 해서 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다.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인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 사람 터는 사람이다라고 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잘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걸요. 도움이 되는 방송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수익률 공개해가면서 그런 게 더 창피한 쑥스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런 거 그렇고 그냥 일단 아마 이번 주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못 되셨다. 그래서 또 괴로워하시거나 슬퍼하시거나 시장을 못 따라간다. 무슨 내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머지 무슨 저 하다 못한 철강까지 가느냐.
화까지 올라가느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럴수록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안 될 때는 약간 그렇게 보세요. 한 반나절은 쉬어보세요. 아마 꼬인다, 매매가 꼬인다 그러면 반나절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아니면 산책 갔다 와서 아니면 또 영화 한 편 보고 뭐를 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괜히 맞물렸다가는 꼬인 거 오후에 더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 계좌 아작납니다. 많이 당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루쯤 쉬어도 괜찮습니다. 반나절 쉬어봐도 괜찮습니다. 그냥 시장에 조퇴된다 생각하시고 마음 다스리고 다시 하게 되면 시장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치지 마시고 올해 이번 주 생각보다 좀 재미없었다 지치지 마시고 저희 파워 시황과 파워 수급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잘 쉬시고요. 예, 저희는 또 다시 쉬었다가 다음 주 파워 시황부터 파워가 이게 그냥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시고요. 다시 다음 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